새벽비가 시장 골목을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지나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정리하는 가운데 최명호는 낡은 우산 아래에서 사과 박스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몸이지만 여전히 정확한 손놀림이었죠. 40년간 버스 핸들을 잡았던 그 손으로 지금은 사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린이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다가왔죠. 37세의 그녀는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늘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비 맞으시네요. 우산 같이 쓰실래요? 명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소. 이 정도 비는 익숙해. 버스 운전할 때 더한 비바람도 뚫고 다녔거든. 서린이 사과 박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과네요. 근데 아버님, 사과 한 상자 값 벌 기회 드릴게요. 요즘 노후 안정형 펀드가 나왔거든요. 아주 안전하고 수익도 괜찮아요. 명호는 손을 멈추고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난 버스만 몰 줄 알았지. 돈은 몰라. 대신 약속 지키는 법은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서린이 가방에서 계약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펼치자 사과 한 개와 계약서 한 장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두 개의 물건이 묘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고 단순했고 다른 하나는 복잡한 글자들로 가득했죠. 생각해 보세요. 아내분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명호는 사과를 들어 천천히 닦으며 말했습니다. 약속이란 게 그런 거야. 작은 것부터 지켜야 큰 것도 지킬 수 있는 법이지. 그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비는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믿음을, 다른 하나는 복잡한 계산을 품은 채로 말이죠. 명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옆에서 조용히 일어나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물과 함께 준비해 두었죠. 아내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얇았습니다.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흘렀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진료비 128만 원 미납 안내. 명호는 한숨을 쉬며 가계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사과 판매 수익은 하루 3만 원 정도. 버스기사 연금까지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죠. 빚은 이미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딸 다영이 오후에 들렀습니다. 34세의 간호사인 그녀는 아버지의 가계부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죠. 아빠, 이래서는 안 돼요. 병원비 때문에 집까지 잃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라.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명호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경로당에서 박말순이 찾아왔습니다. 71세의 그녀는 동네 정보통으로 유명했죠. 명우 씨, 요즘 서린이 집에서 투자 상품 하나 나왔다던데 들어봤어? 동네 어르신들 그 집 통해 다 수익 봤다더라. 김할머니는 한 달에 20만 원씩 받는데 다영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투자요? 아빠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명우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서린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며칠 후
명호는 50만 원을 시범 투자했습니다. 서린은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걱정 마세요. 원금 보장 상품이에요 라고 말했죠. 바로 그때 조카 진우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19세의 휴학생인 그는 영상 제작에 푹 빠져 있었죠. 큰 이모부, 요즘은 다 찍어놔야 억울 안 해요. 보이스피싱도 많고 계약할 때는 꼭 녹화해요. 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메라보다는 사람 말이 더 믿음 가지. 그렇게 의심하고 살면 피곤해. 진우는 조금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카메라를 놓지 않았죠. 일주일 후 명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익 인증 톡방에서 박수 이모티콘들이 폭죽처럼 터져 나왔죠. 축하합니다. 1차 수익 15% 달성. 명호는 놀라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7만 5천 원이 들어와 있었죠. 여보, 정말 돈이 들어왔어. 명호는 아내에게 기쁘게 알렸습니다.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다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정말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하지만 명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니 더 투자하고 싶었죠. 그는 추가로 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서리는 현명한 선택이세요 라며 환하게 웃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호가 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톡방도 갑자기 사라졌죠. 다영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또예요. 왜 매번 그런 사람만 만나? 다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명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린 씨는 다를 줄 알았지. 자책감이 몰려왔죠.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또다시 속았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모부, 진짜 큰일 났어요. CCTV랑 계약서, 통화 녹취, 증거 세트가 필요해요.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명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서린이 정말 사기꾼이었을까? 그 친절했던 미소가, 진심 어린 목소리가 모두 가짜였단 말인가? 그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죠. 박말순이 숨을 헐떡이며 명호의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명호 씨, 큰일 났어. 그 서린이가 어제 폐업 신고했다더라. 완전히 도망갔어. 명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50만 원은 그에게 너무 큰 돈이었죠. 몇 달치 병원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흥미로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모부, 이것 좀 보세요. 카메라 화면에는 밤늦은 시간에 서린이 부동산 사무실 뒷문을 통해 서류 박스들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진우가 의아해했습니다. 명호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린의 표정은 급하거나 당황한 것 같지 않았죠. 오히려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정리. 진우가
카메라를 확대했습니다. 박스 옆면에 붙은 라벨이 희미하게 보였죠. 피해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해요. 진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죠. 진짜 도망치는 사람이 피해자 명단을 정리할까요? 그냥 다 버리면 되는데. 명호는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간 버스를 운전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죠. 사람의 표정과 행동에서 진심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설인의 그 마지막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야, 그 영상 잘 보관해둬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 사무실 앞에서 기다려보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부, 혹시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요? 명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다음 날 오전, 명호와 진우는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설인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설인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죠.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진했습니다. 아버님, 설인이 명호를 보자 눈물이 글썽였죠. 명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설인 씨,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겠소? 빈 사무실 안에서 설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윗선이 있어요. 저는 그냥 중간 역할만 했던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윗선? 진우가 의아해했습니다. 설인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박말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죠. 어르신들 다 모셔와요. 믿을 만한 사람들로. 수수료는 제가 챙길 테니까 걱정 말고. 명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순이가? 네, 경로당 회장님이 실제 배우예요. 저한테는 단순히 펀드 상품 소개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체가 사기였던 거예요. 설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 있었죠. 그럼 폐업은? 미끼였어요. 저를 욕먹게 해야 진짜 배우인 회장님이 방심해요. 그래야 어르신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설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실제 투자처 명단이에요. 돈은 모두 회장님 계좌로 들어갔어요. 명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 바보 역할은 성공이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설인이 고개를 숙였죠. 진우가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모부, 이제 진짜 싸울 때예요. 이 증거들로 회장님을 잡을 수 있어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약속을 지킬 시간이군. 그의 눈에는 다시 의지가 타올랐죠. 이번에는 단순히 속은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진우는 카메라를 들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박말순의 일상을 추적하며 증거를 수집했죠. 그녀가 매주 화요일마다 은행을 방문하고 금요일에는 동네 다른 어르신들과 비밀스럽게 만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호도 발품을 팔았습니다.
40년간 버스 운전으로 쌓은 동네 인맥을 활용해 피해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죠. 총 7명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총액은 1,500만 원에 달했죠. 아빠, 진짜 위험해요. 그만하세요. 다영이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부녀 간의 갈등이 폭발했죠. 왜 꼭 남을 믿어요? 왜 매번 손해만 봐요? 명호는 조용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다영아, 나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야. 약속을 믿는 거다. 약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약속이란 건 말이다. 명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킬 사람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야. 내가 지키든 누군가가 지키든 그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겠냐. 다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버지의 단순해 보이는 철학이 사실은 깊은 지혜였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죠. 진우가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모부, 대박 영상 찍었어요. 화면에는 박말순이 현금 다발을 세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옆에는 장부가 펼쳐져 있었고 피해자별 투자 금액이라는 제목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 명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명호는 피해를 당한 7명의 어르신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우리 함께 싸워봅시다. 연대 서명을 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보자고요.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명호의 진심 어린 설득에 하나둘 동참했죠. 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모부, 내가 라이브 공개 증거 영상 준비할게요.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동네 주민센터 회의실을 빌려 피해금 반환 약속식이 열렸습니다. 피해를 당한 7명의 어르신들과 가족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 30여 명이 모였죠. 진우의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박말순이 당황해하며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를 의심해? 명호가 차분하게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그가 손짓하자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오래된 버스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년 전 박말순이 교통사고를 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명호가 버스에서 내려 사고 처리를 도와주고 심지어 자신의 명의로 합의까지 해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날도 내 이름으로 합의했지요. 회장님, 대신에 명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 이름으로 약속을 받겠습니다. 박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건 바로 그때 한서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피해금 일부 송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윗선 계좌 추적 자료예요. 서린이 검찰 고발장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미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진우의 라이브 시청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실시간 댓글들이 쏟아졌죠. 대박, 어르신 멋있다. 정의구현, 명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능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몇 년 전부터 회장님의 여러 약속 위반을 지켜봤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명호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워온 설계자였다는 반전이었죠.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약속으로 한 달 후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은 피해금의 70%를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도 소송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었죠.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 대리를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다영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번엔 정말 잘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죠. 명호는 시장에 들러 사과 한 개를 샀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죠. 그리고 서린이 기다리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명호가 사과를 서린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서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죠. 아버님,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요, 고맙소. 덕분에 더 큰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 명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오늘 약속을 지켰소. 서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과 한 개와 파기된 계약서 조각들이 놓여 있었죠. 복잡했던 문서들이 산산조각 났지만 단순한 사과 하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빨갛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카메라 뷰파인더로 이 장면을 담았습니다. 이모부, 정말 멋있어요. 명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약속이란 건 복잡한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확신에 찼습니다. 동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진짜 약속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작은 사과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